신인간혁명 제16권 이케다 다이사쿠 날갯짓 시니치는 10일에 도쿄로 돌아와 다시 14일에는 주고쿠 방면으로 향했다. 15일 히로시마 후쿠야마시 체육관에서 6천 명의 멤버와 기념 촬영회를 열었다. 그중 1,500명이 이재민이었다. 촬영장의 대기 장소는 한층 더 밝은 담소의 꽃이 피었다. 수혜를 입은 멤버와 구호대로 뛰어다녔던 동지가 제외하는 전경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젊은 장년이 구호대의 청년을 발견해 말했다. 지난번에는 정말로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먹은 주먹밥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아이들 우유와 기저귀였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나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나눠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수혜를 입은 동지들을 걱정해 바로 손을 쓰신 야마모토 선생님의 신속한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수혜 상황이 방영되자마자 바로 구호에 대한 지시가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도호쿠에서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부인도 말했다. 이번 학회 구호 활동에 이웃 사람도 정말 놀랐다고 했어요. 구호 물자를 봐도 식료품, 물, 의류, 담요, 수건, 그리고 비누까지 모두 필요한 물건뿐이었다고요. 정말로 이재민을 생각하고 있구나. 실제로 이 정도의 물건을 바로 마련하다니 어느 단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야 하며 모두 감동했어요. 또 동지분이 괜찮으세요? 힘을 냅시다 하면서 격려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학회가 살 힘을 주었다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먼저 수혜 멤버와 기념 촬영을 했다. 그 속에는 와타세 겐야의 얼굴도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촬영 장소에 나와 촬영대에 나란히 서 있는 동지에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 이제 수혜 상황은 괜찮으십니까? 예! 건강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힘드셨죠? 진심을 다해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커다란 고난을 만나면서도 광선유포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지지 않을 테다 하고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려운데도 피해를 당한 저 사람을 격려하자, 이 사람을 구하자 하며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행동이자 지용의 보살의 모습입니다. 그 행동에 자타 함께 행복해지고 번영하는 근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존귀한 여러분이 불법의 법리에 비춰 행복해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한 틀림없이 지역도 번영할 것입니다. 아니, 수혜로 고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행복이 가득 넘치는 낙토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축할 수 있다고 나는 단언해 두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이번 수혜도 광선유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중대한 전기라는 걸 잘 알 것입니다. 대성이는 대정법이 반드시 넓혀지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한탄하시리요. 어서 1300쪽 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덕을 받았다고 가슴을 펴고 보고하러 와 주십시오. 이미 정본당도 그 위용을 나타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향해 날지 않겠습니까? 참가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재기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와타세도 남자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선생님, 저도 반드시 지역광포의 힘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사람을 강하게 하고 희망이 사람을 향상시킨다고 한 말은 스위스가 낳은 대교육자 페스탈로치의 통찰이다. 규슈, 히로시마, 시마네 이렇듯 각지에서 열린 기념 촬영회는 수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의 바람을 보내고 새로이 비상하는 무대가 됐다. 전 세계 동지가 기다리던 그날은 하늘도 높고 구름 한 점 없는 상쾌하고 맑은 날씨였다. 1972년 10월 12일 총본산 다이세키사에 건립해 기진한 정본당 완성봉고 대법요가 열렸다. 후지산 줄기는 청잣빛으로 빛나고 봉우리는 백설이 왕관처럼 반짝였다. 그 후지산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우뚝 솟은 백악의 정본당은 지금 막 날갯짓을 하려고 날개를 펼친 학의 당당하고 훌륭한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정면에는 커다란 대리석 원형 기둥이 나란히 서 있고 묘단 본당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날개 모양의 천장이 펼쳐졌다. 장엄했다. 웅대했다.
누구나 그 위용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오 전에 개식을 알리는 독경이 시작됐다. 참석자 6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당내에 힘차게 울렸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표정이 환하고 밝았다. 어느 누구나 다 환희에 불타 있었다. 참석자 중에는 해외 50개 나라에서 비행기를 전세 내어 일본을 방문한 멤버들도 보였다. 독경, 니타스 법주의 경찬문에 이어 법화강 총강도이자 정본당 건립의 발원주인 야마모토 시니치가 경축사를 했다. 예복 차림을 한 그는 대어본전이 안치된 수미단 아래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대어본전을 우러러 보며 경축사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 일동 지금 바로 범우의 육군을 가지런히 하고 6001회의 신도가 마음을 하나로 옷깃을 여미고 여기 묘단 보탑에 안치해 모신 사의 일념삼천 일념부제 총여 본문 계단의 대어본전을 배알하여 신이칠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는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원래 정본당 건립의 염원은 도다 제2대 회장에 유래하며 그 유훈을 받들어 야마모토 시니치 이것을 구상해 지난 1964년 5월 3일 창가학회 제27회 총회에서 이를 발의 대부분의 찬동을 얻어 법주 니타스 상인 예학계 서원을 말씀드려 이에 쾌락을 받아 결정되기에 이른 원업이다. 시니치는 감개무량했다. 그의 가슴에는 은사도다의 유언을 실현했다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경축사를 읽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뇌리에 정본당을 완성하기까지 몇몇 성상에 지나온 세월이 차례로 스쳤다. 1958년 3월 청본산에 대강당을 건립하여 기진한 도다 조세이는 시니치에게 다음은 대객전을 건립하도록 전하고 또 이렇게 말했다. 대객전 건립이 끝나면 이어서 세계 건축의 정수를 모아 일련 부재 총려의 대여본전을 안치할 수 있는 정본당을 건립하여라. 정본당이라는 명칭은 제65세 니치준 법주가 사용했다. 도다는 정본당 건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어디에 건립해야 할지 등 등자하기 전의 니타스 법주와 서로 구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대객전에 이어서 대본당이라 할 수 있는 정본당 건설의 대사업을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의탁했다. 대업은 일대로는 이룰 수 없다. 사제가 있기에 그 성취도 있는 법이다. 신이치는 스승의 말씀대로 1964년 4월 대객전을 낙성하자 5월 3일 본부 총회에서 정본당을 건립해 기진하자고 제안했다. 신이치는 본부 총회에서 이 정본당을 건립하면 청본산에서의 광선유포 포지는 마지막이라며 이제는 본문 계단당 건립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듬해 1965년 1월에는 정본당 건설위원회를 발족하고 니타스 법주가 발원주인 시니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은 시니치를 제외한 학회 측 30명, 종문 측 20명으로 출발해 다시 법화강에서 5명이 추가됐다. 제1회 정본당 건설위원회는 대성인 탄신일 2월 16일에 청본산에서 열렸다. 참석한 니타스 법주는 회의 첫 인사에서 정본당 의의에 대해 언급했다. 정본당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어느 어본전을 안치하느냐입니다. 오늘날까지 여러 곳에서 질문했고 또 제게도 문의했지만 저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해뒀습니다. 마침내 오늘 이 위원회 개최에 즈음해서 처음으로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중대한 발표다. 니타스 법주는 굳이 정본당 건설위원회를 처음 개최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말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멤버는 자세를 바로잡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성인이 니코 상인에게 주신 이 개의 상승에 국주가 이 법을 세우려면 후지산의 본문사의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이며 어서 1600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 근원의 계단 건립이 목적임을 나타내신 것으로 광선유포를 달성하기 위한 위대한 유훈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는 본문사 내에 계단당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당호 안에 하나의 계단당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커다란 사원 안에 하나의 계단당을 마련하는 것은 소승교 등의 계율입니다.
소승이나 정문의 계단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말법의 계율은 제목의 신앙 즉 계를 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본존이 계시는 당이 그대로 계단입니다. 그러므로 대본문사 건립의 계도 계단의 어본존은 특별한 계단당이 아니라 본당에 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106계초에는 3개의 비법 건립의 승지는 후지산 본문사 본당이니라 어서 867쪽라고 대성의 말씀이 확실히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106계초의 부문에 니코 적적 상승의 만다라를 가지고 본당의 정본존으로 해야 할지니라 어서 869쪽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대성인이 유언하신 본문사의 계단 건립은 특별한 계단당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니코 상인이 상승하신 대여본전을 안치한 본당이 그대로 계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니타스 법주는 계속 말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계단의 어본존을 정본당에 안치하여 이것을 참배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단지 말법 시대인 오늘날 아직도 방법에 사람이 많으므로 광선유포하는 날 공개합니다. 참석자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니타스는 정본당이 계단의 어본존을 안치할 곳이며 광선유포하는 날에는 이 정본당이 대성인이 말씀하신 본문사의 계단의 의의를 지닌 건물임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니타스는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했다. 승속이 일치하여 정본당 건립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해 위대한 세계적인 건축물이 될 정본당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 건립의 즈음에서 조금이라도 오점이 있으면 그것은 종문 전체의 수치이기도 하니 전력을 다해 건설에 임해주기를 염원합니다. 야마모토 시네이치는 니타스 법주가 말한 정본당의 깊은 의의에 감동했다. 본문의 계단 건립은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이다. 도다 조세이도 시니치도 거기에 커다란 초점을 맞춰 밤낮으로 광선유포에 매진했다. 탄환 열차처럼 대맥진했다. 대성인은 3대 비법초에서 그 계단 건립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왕법의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과 합하여 어서 1022쪽는 왕불명합의 법리요 불법의 생명존엄과 자비의 천리를 근본으로 한 문화 사회의 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왕신일동으로 본문의 삼비밀의 법을 수지하고 어서 1022쪽는 사회에 널리 정법이 유포되어 사람들이 자비 등의 불법 정신에 눈뜸을 말한다. 나아가 유덕왕 각덕 비구의 그 옛날을 말법 타각의 미래에 옮겨 놓을 때 어서 1022쪽라고 말씀하셨다. 각덕 비구는 유일한 정법 수호자이며 파괴의 악승이 각덕 비구를 덮쳤을 때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각덕 비구를 지키며 죽은 것이 유덕왕이다. 이 불석신명 사신홍법의 투쟁을 재현하는 실천을 대성인은 계단 건립의 조건으로 요청하셨다고 배견할 수 있다. 이것은 불법을 실천하는 전지의 사람과 사회적인 지도자가 함께 순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 정신을 관철하고자 투쟁하는 불효불굴의 신념을 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한 신념 없이 용맹하고 과감한 실천 없이 불법 정신을 사회에 확립하기는 불가능하다. 니치레니 대성인은 계단 건립의 조건을 제시한 후 칙선과 교서를 하사받아 영산정토와 흡사한 최승지를 찾아서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인가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어서 1022쪽라고 말씀하셨다. 대성인이 살아 계시는 동안 새로운 계단을 건립하려 했을 때 전례에 따라 정치적 권위를 가진 조정의 칙선과 정치적 실권을 가진 막부의 공문서인 교서가 필요했음이 틀림없다. 또 당시에는 국가 지도자가 귀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광선유포는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칙선, 교서를 얻으라고 적어 남기셨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주권제민이다. 한 사람의 민중이 정법에 귀의하면 그대로 광선유포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오늘날에는 민중의 의사가 칙선 교서를 대신할 것이다. 대성인은 그러한
조건을 정비하고 영산정토와 비슷한 가장 훌륭한 장소를 찾아서 계단에 건립하라고 호세의 제자들에게 의탁하셨다. 나아가 이 계단에 대해서 삼국 및 일련부제의 사람 참회 멸제의 계법일 뿐만 아니라 대범 천왕 제석 등도 내려와서 밟으셔야 할 계단이니라. 어서 1022쪽라고 말씀하셨다. 즉 인도,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참회 멸제할 수 있게 하는 계법일 뿐만 아니라 범천이나 제석도 참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다. 범천 제석은 제천선신의 대표다. 세계를 수호하는 힘으로 세계의 여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각계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나라 사람이 모여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가 계단이다. 신이치는 광선유포하는 날의 정본당이 그 계단에 해당한다는 니타스 법주의 말에 긴장했다. 생각하면 1964년 봄 니타스는 신이치에게 이미 광선유포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학회의 대전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광선유포를 실감해 계단에 건립할 때가 다가왔음을 느껴 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본당의 의의를 명확하게 발표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때가 왔다. 광포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한다. 신이치는 정본당의 중요한 의의를 명백히 한 니타스 법주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굳게 맹세했다. 심혈을 모두 기울여 이 정본당을 건설하자.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세계 최고봉에 장엄한 종교 건축물을 해야 한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일체는 강한 결심에서 시작된다. 세익교 신문에서는 이 니타스 법주 이야기에 이어 정본당 건립은 실제적인 계단 건립과 똑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또 종문의 기관지 다이니치렌에서도 니타스 법주의 발표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계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후 계단의 대어본조는 다이세키사의 정본당에 안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며 정본당 건립이 실질적으로 계단 건립과 같은 의의라는 일련 종종의 오의에 걸친 중대한 말씀이었다. 1965년 3월 26일 제2회 건설위원회에서는 정본당을 건립하기 위한 공약을 호소하는 공약 취의서를 작성했다. 이 취의서는 니타스 법주의 발표를 기본으로 해 정본당 건설이 실질적인 계단 건립임을 호소했다. 거기에는 종문에 총감을 비롯해 승려 21명의 이름도 나란히 적혀 있으며 당시 종무원, 교역부장 아베 신노의 이름도 있다. 아베는 훗날 법조 니켄이라 자칭하며 이윽고 선사, 니타스 법주의 업적인 총본상 건물을 차례로 파괴하고 놀랍게도 800만 신도가 정성을 모아 건립한 이 정본당까지 파괴한다. 취의서를 본 전국의 학회원은 흔히 작약하며 서로 이야기했다. 정본당 건립은 실질적인 계단으로 건립된다는군. 계단 건립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감격했어. 광선유포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야. 더 분발해서 활동해야겠어. 그건 그렇다고 해도 이 정본당 건립 공양에 참가할 수 있다니 정말로 천재 일호가 아닌가. 이 700년 동안 누구도 이러한 기회를 만나지 못했자는가. 나도 분발해야겠어. 10월에 있을 공양 접수를 향해 모두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정본당 건설위원회 멤버는 실질적인 계단 건립이라는 크나큰 사명에 투지를 불태우면서 착착 준비했다. 정본당 설계는 봉안전, 대강당, 대화성, 대객전을 설계한 건축가 요코타 기미오가 담당했다. 요코타는 대객전 설계로 일본 건축학회상을 수상한 건축가로 근대적인 사원 건축의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었다. 요코타는 야마모토 신이치와 대화하고 정본당 건립에 온 정열을 쏟는 신이치의 결의를 아플 정도로 느꼈다. 요코타도 그 마음에 응해 정본당을 반드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종교 건축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만큼 요코타의 고민은 깊었다. 묘법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야 한다. 웅대한 후지산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기품 있고 힘차게 우뚝 솟아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몰랐다. 요코타는 참고할 만한 것은 없을까 해서 동식물의 움직임을 포착한 사진집이나 광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도 훑어봤다. 또 시공주인 시니치의 의향을 알려고 매주 월요일에는 학회 본부를 방문했다. 노고는 위대한 창조의 어머니다. 시니치는 요코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자유롭게 설계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요코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속박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와 연계만큼은 치밀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요코타는 어떡하든 정본당을 역사의 길이 남을 종교 건축물로 하고 싶다고 기원하고 또 기원하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했다. 신음하는 나날이 계속됐다. 1965년 8월 그는 시니치 니타스와 함께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했다. 현지에서 만난 환희에 넘치는 동지들 모습에 니치렌 불법의 세계성을 피부로 느꼈다. 요코타는 멕시코를 방문한 후 시니치 일행과 헤어져 각국을 돌아다니며 유명한 건축물을 시찰했다. 그리고 귀국한 요코타는 떠오르는 이미지를 기본으로 엄청난 기세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외관 도만이라도 빨리 발표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시니치의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정본당 건립 공약은 1965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서 각 지구별로 일제히 접수했다. 접수가 시작되기 5일 전인 10월 4일 정본당을 정면에서 본 외관도를 세이쿄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은 66m이고 내림, 정면 폭, 안길이, 앞쪽에서 뒤끝까지 거리 모두 100m 정도라고 한다. 모두들 정본당이 세계적인 규모로 장대한 종교 건축물이 될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감동했다. 그리고 이때를 맞춰 태어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쁨이 컸다. 9일부터 실시한 공양금 접수에는 전국에서 약 800만 명의 동지가 참가했다. 접수장 어느 곳이나 기쁨의 미소가 넘쳤다. 각지에서 자린고비처럼 생활비를 절약해 공양에 참가한 동지의 눈물과 감동 드라마가 있었다. 이른 아침에 풀베는 일을 해서 공양금을 모은 부인부 멤버도 있었다. 교통비를 절약해서 저금을 하기 위해 날마다 3시간은 걸어 다녔다는 남자부 멤버도 있었다. 올 한 해 구두도 사지 않고 저금했습니다 하며 가슴을 펴고 당당히 말하는 여자부 멤버도 있었다. 여름방학 중에 전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해 번 돈을 모두 공양한 고등학생 1년간 신문 배달에서 공양에 참가한 중학생도 있었다. 또 술이나 담배를 끊고 저금을 해서 공양은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는 장년부 멤버도 있었다. 모두 희사의 마음으로 불법을 위해 재물을 바치려고 열심히 공양했다. 정본당 공양은 불황으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학회에서 350억 6,430만 5,882엔에 이르렀다. 당초 목표로 내건 X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승려 사족 동심회 1억 5,787만 8,265엔, 법화강 3억 1,382만 162엔을 합해 총액 355억 3,600만 4,309엔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쌓인 존귀한 정제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 돼 역사적인 대유산이 될 정본당 건설을 가능하게 한 공양이었다. 정본당을 건설하는 장소는 대업원조는 객전 깊숙이 안치한다는 상전에 의거해서 대객전 뒤쪽으로 결정했다. 설계는 정본당 건설위원회가 검토를 거듭해 1966년 7월에 외부 기본 설계를 정했고 이듬해 1967년 2월에는 내부 기본 설계를 결정했다. 요코타 기미오가 설계에 착수하고부터 그린 밑그림만 실로 1,000장이 넘었다. 그 가운데서 수차례 다듬어 완성한 설계로 웅대하고 기품이 있었다. 정본당 외관은 법정, 원융각, 사일당, 묘단 이렇게 4군데로 나뉘었다. 법정은 정본당 안면 광장으로 그 중앙에는 용출천수라는 뜻의 연유해 8옆 꽃잎 모양의 대분수를 만든다. 원흉각은 정면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로 묘호랭개교 오자의 뜻을 담아
큰 기둥을 5개 세운다. 그 기둥의 직경은 5.3m, 높이는 지붕을 포함해 30m가 넘는다. 4일당은 현관 홀에 해당하는 장소로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다. 정본당의 중추보가 되는 묘단, 본당에는 법화경 종지 용출품에 설해진 6만 항하사 지용의 보살이 출연하는 것에 연유해 6,000개의 의자를 설치한다. 또 내부 공간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어 세계의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반강성 매달린 지붕 구조이다. 그 지붕 형태는 날개를 펼쳐 하늘을 향해 날갯짓하는 학을 형상화한 참으로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요코타는 당연히 계단으로서 대업원전을 중심으로 한 장엄한 건물을 구상했으며 시종일관 참회하는 인간을 주체로 설계를 생각했다. 원흉각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그 장려한 기둥을 올려다보며 고조된 마음으로 입장해 정적에 감사인 4일당을 지나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천장이 넓고 높은 묘단의 자리에 앉아 장엄한 마음으로 평화와 행복을 기원한다. 기원을 마치고 만족한 마음으로 다시 법정에 나오면 하늘 높게 분수가 춤추며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있다. 참여자는 생명의 충실감, 해방감을 느끼며 환희 속에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다. 정본당은 요코타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설은 몇 개의 건설회사가 함께하는 조인트 벤처 공동 기업체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정본당 공사는 대규모이므로 정확성과 최고의 기술을 요구해 한 회사가 아니라 우수한 기술과 실적을 지닌 건설회사가 연합해서 건설하도록 했다. 또 공사 기간은 작업의 안전과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두어 1972년을 완성 목표로 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는 1967년 8월 일본을 대표하는 대규모 건설회사 6개사 사장과 임원들을 총본산으로 불러 정식으로 시공을 의뢰했다. 이때 신이치는 각 회사가 마음을 합해 최고의 힘을 발휘해 주기를 강하게 염원했다. 인도 대시인 타고르는 외쳤다. 많은 사람이 단결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크나큰 성과를 낳았다. 단결은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 반대로 각자가 아무리 뛰어난 힘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분야만 생각하고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없다. 각 회사 대표들도 정본당이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종교 건축물 건설에 동참하게 되어 최고의 긍지를 느꼈다. 신이치가 잘 부탁합니다. 하며 악수를 나누자 각 기업 대표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역사에 남을 대건축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등 제각기 결의를 피력했다. 그 눈에는 함께 역사를 만들겠다는 투혼이 불타 빛나고 있었다. 대망의 정본당 건립 발언식을 거행한 날은 1967년 10월 12일이었다. 그날은 실로 맑고 푸른 가을 날씨였다. 특별히 설치한 재단 옆에 공양에 참가한 800만 명의 명단과 훗날 정초할 세계 135개국의 돌을 오동나무함에 담아 올려놓았다. 발언식은 오전 11시 반부터 성대하게 거행됐다. 정본당 건설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발언식은 독경 그리고 니타스 법주의 원문으로 이어졌다. 원문에는 니코 상인이 방법의 산으로 변한 미노부를 떠나 난조 도키미스의 공양으로 다이세키사를 건립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창각회 외호를 받아 종문이 크게 흥룡했다고 언급하며 나아가 야마모토 신이치의 공적을 찬탄했다. 전대부터 정법 수호의 대임을 계승해 절복과 홍교에 정진한다. 어느 때는 사저왕처럼 국내에서 도약하고 어느 때는 불왕처럼 해외로 웅비한다. 실로 광선유포의 때가 왔다고 우리는 경탄할 뿐이다. 니타스 법조는 광선유포는 신이치의 손으로 단숨에 추진됐음을 원문 속에서 명백히 말했다. 그것은 신이치와 학회원의 공적을 칭찬하는 영원한 증거다. 그리고 나아가 신이치가 정본당을 건립해서 기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찬탄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은사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 법화강 총강도로 정본당을 건립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규모는 실로 크며 그 경관은 실로 장엄하다. 그 설계는 이미 완성됐다. 신이치는 정본당은 대성은 유명
오명인 본문의 계단이 됐다.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깊이 마음에 다짐했다. 니타스 법주가 원문을 모두 읽자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리켰다. 이어서 신이치가 발서 원문을 고했다. 이 정본당은 말법 4의 계단으로 이 이상의 종문 궁극의 서원은 없으며 또한 불교 3000여 년 역사상 전례 없는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 발언의 성대한 의식이 반드시 사해의 평온과 만민의 복지를 바라는 인류 궁극의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맑고 힘찬 목소리가 푸른 하늘에 울렸다. 거기에는 대성이는 본문의 제목을 부르고 본문의 대여본전을 출세 본회로 건립하셨지만 멸후 3대 비법 중 계단 건립을 후세의 제자에게 의탁하신 까닭은 무엇 때문인지 언급했다. 그리고 그것은 말법 만년에 걸친 광선유포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후세의 제자들이 구축해 지용의 보살로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신이치는 발서 원문에서 정본당 의의를 발표했다. 단지 우리 일본 민중이 진호 국가하는 도량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기원해야 할 근본 도량이다. 과거의 계단은 칙명에 따른 계단이었다. 또 제가에 대한 수계도 왕후 귀족 등 상류층 사람들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정본당은 민중의 진심 어린 신심으로 건립되어 남녀노소 구별 없이 또 직업, 계급, 민족 등 일체의 차별을 넘어 전 세계 민중이 평등하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근본 계단이라고 신이치는 소리내어 읽었다. 나아가 정본당을 건설하게 된 경과, 규모와 설계의 개요를 언급하며 공양에 참가한 전원의 이름을 133권의 명부에 담아 영원히 정본당에 보존하기로 결정한 뜻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민중은 국가의 주권자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계단은 그야말로 민중이 세운 계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 선언했다. 프랑스 역사가 미슐레가 외쳤듯이 실로 민중이 역사의 주역이다. 발서 원문은 이렇게 끝맺었다. 그 시대 광포는 아직 미래에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우 가깝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들 말째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욱 절복행에 단호히 매진하리라고 깊이 맹세할 뿐이다. 계단이 될 정본당 건립에 대한 신이치의 서원은 실로 광선유포 대서원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전 학회원의 다짐이기도 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빛났다. 근본 목적은 어디까지나 광선유포이며 그 증거, 귀결이 계단의 건립이다. 현실에 정법이 유포되어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가 실현되기 때문에 계단은 존귀하고 위대하다. 그리고 그 실전에서만 불법의 정법 정의는 흐른다. 모여있는 동지의 얼굴은 환희에 불타올랐다. 광선유포를 절복을 모두가 마음 깊이 맹세했다. 포교의 성업에 면료하는 사람만큼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은 없다. 발언식을 마치고 정본당 건설위원회는 본산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문제를 거듭 검토했다. 정본당 건립지 안에 있는 묘지나 납골당을 이전할 곳을 검토하는 등 장래 대폭 증가할 등산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세심하게 다시 점검했다. 또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본당 설계도는 건설위원회가 더욱 차근차근 살펴봤다. 1968년 10월에는 정본당 건립에 맞추어 산문 앞 광장과 산문다리도 정비를 끝냈다. 특히 산문다리는 등산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되게끔 설치한 보행로 다리인데 고령자를 생각해 일반 보행로에 비해 폭도 넉넉하고 경사도 완만하게 했다. 건설위원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는 참배자의 안전과 편의에 가장 많이 마음을 썼다. 바야흐로 일본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늘어난다.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있다. 그는 참배에 오는 분들이 안전하게 지치지 않고 쾌적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한 테마로 했다. 건축에는 사상이 나타난다. 아무리 훌륭하고 장엄한 건물이라도 사람들의 안전이나 쾌적함을 뒤로 미룬 채 고안한 설계라면 인간을 수단으로 해 권위를 세우려는 가람이 되고 만다. 정본당과 그에 관련된 일체의 시설도 인간을 소중히 하는 인간주의 사상을 관철한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신이치의 신념이었다. 대성이는 말법에 들어와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남녀의 모습 이외에 보탑은 없느니라 어서 1304쪽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최고로 소중히 하는데 바로 불법은 있다. 신해치는 직접 총본산을 걸으며 위험한 장소는 없는지 돌아봤다. 또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곳은 어딘지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몸이 불편한 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참고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한 건축이 되도록 관계자와 함께 의논을 거듭했다. 건립 발원식 1년 후인 1968년 10월 12일 정본당 착공 대법요를 거행했다. 그는 기공식에 이어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인사하기 위해 일어섰다. 신이치는 먼저 3대 비법초 한 구절을 낭낭하게 배독하고 이 법화 본문의 계단인 정본당 착공 대법요를 무사히 종료한 것에 대해 간결하게 감사의 뜻을 말했다. 그리고 신이치가 공사 시작을 알리는 스위치를 누르자 식장 북쪽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며 자욱하게 흙먼지가 일었다. 식장 서쪽에서는 7개의 축하용 박을 터뜨리자 경축 정본당 착공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대기하고 있던 불도저 6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비둘기 660마리를 날리자 하늘 높이 춤추며 올라갔다. 이 착공 대법요를 마치고 정본당 건립지 측량, 지질 조사, 또 집안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재하 시험 등을 실시했다. 집안의 재하 시험에서는 당초 설계에서 요구된 1평방미터의 60톤이라는 강도보다 3배 이상 하중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충분히 건조물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집안이 강하다는 것도 입증됐다. 드디어 기초 콘크리트를 흘려보내기 위한 터파 기공사가 시작됐다. 공사 관계자가 가장 고민한 것은 땅 속에 박혀있는 수많은 바위돌이었다. 그 바위돌을 불도저로 옮겨야 하는데 너무 커서 불도저로도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돌도 있었다. 가장 큰 바위돌은 놀랍게도 184톤이나 되었다. 거대한 돌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깨뜨렸다. 골라낸 바위돌은 석벽 등에 썼다. 바위돌을 처리한 구멍은 흙과 모래로 메우지 않고 하나하나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다. 시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었다. 필리핀 격언에 고투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는 빛난다는 말이 있다.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20세기를 대표하는 종교 건축인 정본당을 자신들 손으로 짓는다는 긍지에 넘쳐 있었다. 가장 훌륭한 작품을 남기자고 모두 불타오르고 있었다. 작업장에는 활기가 있었다. 정본당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반영구적으로 남을 건물을 건설하는 데는 콘크리트 품질이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검토를 거듭한 결과 콘크리트는 건설 현장에서 제조하기로 했다. 담당자는 플랜트 생산 시설의 설치부터 콘크리트 제조 시공, 품질 관리 등을 위해 2달 동안 기술 연수도 받았다. 모래 등도 엄선해 호지강 모래와 자갈을 쓰기로 했다. 플랜트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 제조한 콘크리트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엄격한 품질 시험을 치렀다. 기준치에 조금이라도 부적합한 콘크리트는 가차없이 반품했다. 모두 타협하지 않고 만전을 기했다. 풍동 실험이나 진동 실험 등 각종 구조 실험은 도쿄대학교 항공우주연구소 당시 등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빈틈없이 실시했다. 정본당을 건설하는 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은 본당에 해당하는 묘단이었다.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계산 때문에 국내 유수의 컴퓨터를 모두 가동시켰다. 또 사용하는 철골에 대해서도 가공이나 용접 후에 인장 시험이나 충격 시험 등을 엄격하게 실시했다. 나아가 정본당 건립지 한 모퉁이에 큰 실험실을 마련해 그곳에서 묘단 15분의 1 크기의 대형 모형을 만들었다. 모형이긴 하지만 폭 9m, 높이 4m다. 이 모형으로 기진기를 사용해서 좌우로 흔들고 아래 위로 흔들어 거기에 따른 영향이나 바람, 눈에 대한 강도 시험, 묘단 지붕면 대들보의 강도 시험 등을 반복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검증되지 않아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 큰 사업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하나 검증하고 확인하는 일에서부터 비로소 이루어지는 완벽한 소사가 집적되어 완성된다.
방심, 타협을 철저하게 배제해야만 큰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 정초식은 착공, 대법요로부터 1년이 지난 1969년 10월 12일에 거행했다. 어본조를 안치하는 수미단 기저부의 세계 135개국에서 가져온 돌을 수납하는 의식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정본당 건립을 발표한 1964년 5월 3일 본부 총회에서 일본 각 현의 돌은 물론이고 세계 각 나라의 돌도 모아 정본당 기초에 묻어 장엄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본당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대전당이며 인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량이다. 그런 만큼 그 초석에는 어떻게 해서든 세계의 돌을 수납하고 싶었다. 신이치는 그 선두에 서서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직접 돌을 채취했다. 또 신이치의 제안에 찬동한 해외 멤버도 일본을 방문할 때 돌을 들고 오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언어와 종교, 민족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 당시의 돌도 도착했다. 파리에서 화가로 활약하는 하세베 쇼타로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판화 전시회에 참석했을 때 전시장인 미술관 앞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돌을 보낸 것이다. 사업차 해외로 출장을 간 회원이나 외국 항로 업무에 종사하는 멤버도 각 나라의 돌을 채취해왔다. 이 존귀한 동지들의 진력으로 분단된 양쪽 나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의 돌도 모을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여러 나라의 돌도 갖춰졌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돌도 많이 모였다. 아프리카의 돌도 있었다. 그중 가나에서는 가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은쿠루마 초대 대통령의 별장, 정원의 돌이 도착했다. 그 별장의 수공예 관계의 기술 지도원으로 일본에서 파견된 장년부 멤버가 살았다. 그가 이 정원의 돌을 대서양 바닷물로 씻고 닦아서 일본으로 보냈다. 남극 관측선 승무원이 된 학회원이 보낸 쇼와 기지 주변의 돌도 있었다. 평화건설의 초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불행을 없애겠다는 인간의 굳은 맹세다. 강한 의지력이다. 그 마음이 정본당에 결집됐다. 정초식이 시작됐다. 이미 주위에는 건물의 골격이 될 철골이 들어서 있었다. 식장의 중심인 수미단 기초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 그곳에 3개의 돌을 넣은 직경 1m의 원판형 캡슐을 수납했다. 이 캡슐은 특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뚜껑을 열면 안에는 벌집 모양을 한 구멍이 있어 3개의 돌을 하나하나 넣어두었다. 니타스 법조는 이 의식의 표백문에서 정본당은 본문 계단에 대본존을 안치하는 영당으로 범천 제석 등도 내려와 밟으실 계단이라고 3대 비법초의 글얼에 따라 정본당의 의의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가 원주로서 캡슐 뚜껑에 새긴 명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 정본당은 일현부제 총료의 대어본전을 안치해 모신 법화 본문 사의 대계단이다. 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소망하는 민중이 건립한 입정 안국의 근본 도량인 대전당이다. 전 세계 민중이 이 계획에 참여했음을 상징하는 세계 135개국에서 보내온 돌을 대여본전을 안치하는 곳 바로 아래 부분인 초석 안에 담아 여기 정초한다. 참석자는 그 의미를 깊이 음미했다. 이어서 정초 의식으로 니타스 법주와 신이치가 캡슐에 모두 담지 못한 3개의 돌을 부삽으로 캡슐 위에 뿌렸다. 신이치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계를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평화를 기원했다. 이해 3월 중소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의 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지도 모를 위협을 사람들에게 안겨줬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미군 철수가 단계적으로 시작됐지만 사태는 수렁으로 변한 양상을 띠며 화평을 향한 확실한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대전당인 정본당을 건립하고 더불어 불법이라는 생명의 존엄과 평화의 대천리를 하루라도 빨리 세계에 유포해야 한다. 그것이 신이치를 비롯한 모든 학회원의 다짐이요 맹세였다. 평화 실현을 떠나 종교는 없다. 평화를 위한 공헌이야말로 종교가가 완수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초식부터 공사는 제2기로 들어서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70년 3월에는 묘단의 첫
철주가 세워졌다. 이해 10월 12일에는 상량식을 거행하고 수미단 바로 위에 얹을 동량을 설치했다. 지상 약 55m에서 해낸 작업이다. 그 후 공사의 큰 고비는 묘단 맨 안채 지붕의 받침을 해체하는 잭다운이었다. 묘단 지붕은 동서 110m, 남북 82.5m나 돼 지붕이 완성되면 그 중량이 약 2만 톤으로 상정됐다. 그 안채 지붕을 매달아 올린 기구는 자전거 바퀴살처럼 중앙 고리에서 타원형 가장자리 들보까지 방사선상으로 늘어진 36개의 철골이다. 이 철골의 중심인 중앙고리를 지상 약 30m 높이로 지탱한 가설구대에서 잭을 사용해 떼어내는 작업을 잭다운이라고 한다. 가설구대를 떼어내면 중앙고리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기둥을 움직인다. 만약 지금까지 한 구조 계산에 오차가 있으면 어떠한 사태가 생길지 알 수 없었다. 1971년 6월 17일 마침내 그날이 왔다. 건설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문제없다. 컴퓨터로 재차 계산했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지 않았는가. 담당자에게는 완벽을 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다. 새로운 도전에 안심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오전 10시 5분 작업이 시작됐다. 10m 사방의 대 위에 설치한 12개의 잭으로 중앙고리를 지탱했다. 유압 펌프로 약 10분 동안 12개의 잭에 걸린 하중을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조금씩 내렸다. 그때마다 중앙고리의 강하량, 들보의 뒤틀림, 남북 가장 높은 쪽 기둥머리 안팎의 이동량 등을 계측했다. 30분 후에 제2회 또 30분 후에 제3회를 실시했다. 그리고 오후 4시 52분 마지막 11회째 잭다운을 실시했다. 작업 관계자는 숨을 죽이고 중앙고리를 바라보았다. 스피커에서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방금 잭다운이 종료됐습니다. 육안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 대성공이었다. 작업 관계자들의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중앙고리의 강하량이 측정됐다. 결과는 34.25mm였다. 이것은 컴퓨터가 예측한 38mm보다도 작은 수치다. 그에 따라 기둥도 거의 기울어지지 않았다. 훌륭한 기술이었다. 정본당이여 영원하라는 작업 관계자의 강한 일념이 복잡하고 어려운 대규모 공사를 성공하게 했다. 1971년 10월 12일에는 구체 완성식을 거행해 공사는 바야흐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법정에 있는 연못의 타일 공사나 원융각 대리석의 마무리 작업, 중앙다리 설치, 사일당의 융단 부착, 또 묘단의 가장자리, 들보 외벽의 마무리와 신도석 설치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작업했다. 정본당 완성을 5달 앞둔 1972년 4월 28일의 일이다. 이 기념할 만한 종지 건립의 날에 니타스 법주가 훈유를 발표해 재차 정본당의 의의를 확인했다. 그 훈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정본당은 일기 홍법 부촉서 및 3대 비법조의 의의를 포함한 지금 이때의 사의 계단이니라. 즉 정본당은 광선 유포하는 때에 본문사의 계단이어야 할 대전당이니라. 단 지금 이때는 방법의 무리가 아직 많으므로 본문 계단에 안치하는 대업원조는 이를 공개하지 않으며 수미단은 곳간 형태로 해 장엄하게 모셔야 하느니라. 그렇지만 800만 신도의 호석 건립은 미래에 더욱 광포의 전개를 촉진해 정본당은 실로 그 달성의 실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요컨대 정본당은 대성인이 유명하신 계단을 사전에 건립하는 것이며 광선 유포하는 때는 그대로 본문사의 계단이 될 것임을 후세의 증명으로 거듭 명언하며 철저하게 주지했다. 1972년 10월 1일 마침내 정본당 준공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식전에는 학회를 비롯해 종문, 법화강, 설계, 공사, 관계자 대표, 그 밖에 국내외 내빈 1000수백 명, 보도 관계자 55개사 90명 등 모두 6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법정에서 정본당 안으로 들어가는 중앙다리 입구에서 홍백색으로 어우러진 테이프를 커팅했다. 그리고 니타스 법주를 선도했다. 백악으로 빛나는 정본당의 장엄한 모습에 참가자는 누구나 숨을 죽였다. 준공식은 독경에 이어 종문에 총감 인사가 있었다.
정본당 발원주이며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실로를 다한 야마모토 신이치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와 같이 완성할 수 있었다며 깊이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나아가 정본당 건립 공동 기업체 대표가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정본당 준공 인도서를 제출하고 신이치는 수령서를 건넸다. 그리고 신이치가 니타스 법조에게 공약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정본당은 건설위원회가 다이세키사에 정식으로 공양한 것이 되었다. 부회장인 주조 기요시가 경과보고를 마치자 해외 각지에서 보낸 축하 메시지 중 일부를 소개했다. 메시지는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부통령, 캐나다 총리, 프랑스 파리 오페라 극장 총지배인 등 모두 100통이 넘었다. 이날 해외에서도 많은 내빈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미국 산타모니카 시장이 신이치에게 명예시민 칭호를 수여했다. 산타모니카에는 미국의 중심회관이 있다. 시장은 고뇌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불법에 의해 소생하는 모습을 봤다. 그 불법 지도자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찬탄하는 의미에서 명예시민 칭호를 전달하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그 밖에 정본당 낙성의 즈음해 세계 31개 주 도시에서도 사회와 평화에 대한 신이치의 공적을 기려 명예시민 등의 칭호를 보냈다. 또 식전에서는 베네수엘라 특명 전권대사가 축사를 했다.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대범, 천왕, 재석 등도 내려와서 밟으셔야 할 계단이니라 어서 1022쪽라는 글어를 떠오르게 했다. 설계자, 공동기업체 대표가 이야기를 마치자 야마모토 신이치가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작업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말했다. 그리고 민중의 진심 어린 정성으로 건립한 정본당은 민중을 위한 시설이지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정본당은 인류의 항구 평화와 세계 문화의 건전한 진보 발전을 기원하는 전당입니다. 그 기원자는 총에서는 여기에 참배하는 사람 모두입니다. 즉 인종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민중 전체가 기원자이며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거금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참배자는 성직자가 하는 기원을 받아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곳 정본당은 민중의 예하와 함께 기원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본당은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난 미래의 세계 종교에 적합한 전당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직자가 하는 기원을 받아 돌아가는 것 이라면 그보다는 무교회주의 쪽이 더욱 진보적이며 또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종교 그 자체는 건물이나 형상적 장엄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민중이 부처와 하나라는 관계 아래 능동자로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당은 불필요합니다. 무전당주의 쪽이 진보적이며 더욱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연부재의 일체중생, 즉 전 세계 민중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대어본존이다. 또 대성이는 남묘오랭개교라고만 봉창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어서 1244쪽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성직자에게 기원을 부탁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발상은 없다. 민중 한 사람이 어본존과 상대해서 스스로 기원하는 것이 바로 니치된 불법의 본의다. 나아가 신이치는 민중이 결속해서 건립한 정본당이야말로 인류의 생명존엄을 기원하는 민중의 종교 전당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본당 완성으로 강선유포는 제2장의 개막을 맞았다고 선언했다.